네, 안녕하세요. 37년째 소상공인 사장으로 살고 있는 정영순입니다. 처음은 멋모르고 사장을 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제 사장 경력 또 제 일 경력으로 월급 생활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봉제 공장 그 여성 의류를 제작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요새 좀 트렌디하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 뭐 자체 제작 생산하는 그런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장 시작할 때는 제가 이제 이 야간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 등교 시간이 4시 50분이에요. 근데 그 4시 50분까지 갈 수 있게 끝내주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뭐 국리 끝에 내가 사장하면 되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장 한 것이 사장 그거 한 1년 정도 진짜 치열하게 하다가 뭐 계속 하다가는 그나마 공부 못 하겠다 해서 이제 뭐 큰 손해 없이 다른 분에게 넘기고 이제 제가 한 것은 프리랜서는 이제 내 맘대로 일하고 내가 일한 만큼만 가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론 걔도 사장입니다. 프리랜서도. 왜냐면 혼자 할 수도 없고 또 심부름하는 사람을 둘라니 그 사람 월급도 벌어야 되고 같이 그 기본적인 것은 벌어야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또 프리랜서로 몇 년을 하다 보니 그게 연장선상에서 계속 사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몸은 그냥 사장했을 때가 몸은 좀 편했고 1인 프리랜서 사장할 때는 아주 몸이 고단했죠.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하면 저녁에는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 조절을 해서 했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빡세게 일을 해서 웬만한 그 직원 두고 하는 것보다 수입이 참 좋았습니다. 사업의 매력 그래도 날마다 이제 하다 보면 날마다 힘든 건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 정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때로는 또 목돈도 만지게 되고 다시 또 그 돈을 고스란히 쏟아붓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성취감 같은 것도 있고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아마도 제 성격이 제가 그 도전의식이 좀 강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남이 시키는 일보다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편이다 보니 어쨌든 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없고요. 늘 힘듭니다. 늘 힘들고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내가 멋모르고 시작했고 어느 정도 이제 프리랜서로 뛰다가 이제 나는 공장보다 판매 쪽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나이 29에 남대문 도매시장을 이제 진출을 했죠. 진출하고 얼마 안 있다가 걸프전이 나는 덕분에 오일 쇼크가 딱 되면서 그때는 거의 그때도 마비 상태였었어요. 그때도 힘들었고 또 올해같이 이렇게 코로나 여파 이때도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마비가 될 줄 예상은 못했죠. 정말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피가 마릅니다. 그거 생각하면 망한다라고 생각하면 시작을 하지 말아야죠. 망하면 어떡할까? 이거 먼저 고민하면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그냥 나는 할 수 있어. 할 거야 하고 부딪히는 것이 설령 그것을 했을 때 다소 좀 내가 이게
아,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 그래도 뜻한 거하고 다르게 얘가 망할 수 있어요. 망한다 하면 어쨌든 경제 돈이 안 도니까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 문을 닫는 거지만 그 또한 쌓이면 그게 또 자산이 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한 번에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처음 두려움을 갖고 시작해서 아마 수없이 도전해서 그 뒤에 성공이 눈에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이 그 실패한 게 부각이 안 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아마 100번을 도전해서 한 번 성공이 그 사람을 살리지 않았을까요? 안타깝죠. 제가 그 홍대에서 그 처음에 부동산을 배울 때 상가를 전문으로 알선해주는 공인중개사를 했어요. 안심 창업 컨설턴트라 해서 그 교육을 받아서 했는데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 퇴직금을 가지고 이제 이 홍대에 상권이 좋은 데 와서 이제 그 벌리면 망해도 본전은 찾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 가서 그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에서 듣고 오픈만 해놓으면 직원들이 하지 않을까, 나는 관리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을 해야지 돈이 됩니다. 이분이 이거 계약해서 판을 벌리는 순간 이분은 고통 속에 살아갈 거라는 건 눈에 보여도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내가 과연 이 일을 알고 하느냐, 아니면 어떨 결에 은퇴해서 일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한 것인가, 이거 본인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 10명 중에 9명은 손 털고 나갑니다. 좌절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상권이 이렇게 발달된 곳은 실질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공동묘지하고 똑같습니다. 그 많은 그 가게들이 다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100개면 한두 개가 좀 되고 한 20개 정도는 유지해서 조금 날까? 나머지는 들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예를 들자면 내가 저 편의점을 누군가가 이 편의점 이거 계약하면 당신은 그냥 알바생만 쓰면 되고 관리만 하면 돼. 한 달에 수익이 얼마 나올 거야. 이렇게 부동산에서도 얘기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지 말고 그러냐 하고 주변에, 그리고 좋은 상권의 프랜차이즈를 본인이 스스로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연구를 하셔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사장님의 이야기도 본인이 들어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만 얘기 듣는 게 아니고 들어보고 과연 내가 이거 돈을 투자해서 얼마 정도 내가 수익이 나는가, 이거 계산 없이 그 말만 듣고 여기는 24시간 아이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라 무조건 될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하고 난 뒤에 바로 퇴직을 하면 조금 쉬시고 나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수입도 없고 퇴직금은 야금야금 들어가고 벌어놓은 돈도 마땅치 않고 요거 다 없어지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 마음 조금만 내려놓고 내가 하고자 하는 자영업을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관련 업체에 가서 내가 그냥 봉사라도 해줄게. 내가 이 일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내가 나중에 나 이거 자영업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제가 여기서 예를 들자면 식당이라면 제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저 여기서 청소라도 하면서 일 좀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 이게 내가 맞겠다 싶으면 이거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좀 더 연구해. 과연 이 음식 장사라면 이 음식을 내가 과연 이 요리하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이거 케어가 가능한지, 그 주방에 일하는 사람 손에 내 명운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쉽게 생각들을 하고 달려드니까 너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정도의 훈련은 대고 하셔야겠죠. 그 5, 6개월 정도 노력하다 보면 본인이 판단합니다. 내가 할 건지 못 할 건지. 그 정도만 해보면 사장의 마음을, 자기는 종업원으로 거 가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운영하는 사장의 마음으로 접근을 해서 하다 보면 계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업을 시작하면 끝장을 보지 말아야 돼. 잘 되는 건 괜찮은데 일을 하다 보면은 이번처럼 코로나 문제라든가 이랬을 때 나를 내가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96년도에 그 대학가에서 호프 레스토랑을 했었어요. 공장을 하면서 이제 이 옷 만드는 게 너무 오래 하고 징그러워서,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쓰다 보니 사람한테 질려가지고 나 이제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저녁으로 오픈을 해서 이제 그 대학 가니까 오픈을 해서 이제 투잡을 한 거죠. 투잡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가게였었어요. 그리고 권리금도 한 1억 정도 주고 보증금 한 8천 정도 들어갔고,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한 2억 가까이 들어갔겠죠. 처음과 달리 차츰 손님이 줄더라고요. 물론 기존 하시던 분 것을 인수를 했지만 그것은 그 전까지 잘했던 것은 그 사장님의 노하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수해서는 나는 처음부터 다 시작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어도 계속 매출이 떨어지고, 그런데 그 상황이 옛날에는 그 점포 계약을 하면 1년 계약입니다. 그런 와중에 1년은 다 돼가고 더 유지하려니까 주방 알바 인건비 같은 게 이제 계속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재계약을 할 것인가? 권리금 1억을 날릴 것인가? 1년 만에. 그럴 때 제가 이것저것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재계약을 하면 내가 지금 또 다른 공장하고 있을 때였지만 이것도 집중을 못하지 않을까. 그 긴 시간을 그랬을 때 과감하게 저는 1억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순간에 IMF가 딱 발표가 됐어요. 만약에 그게 안 됐더라도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재계약을 했으면 보증금 8천만 원도 저는 못 찾아왔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자기가 제일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 내가 나를 아는 거야. 여기서 정리해야 돼. 그리고 다시 또 재기를 노려야지, 그것을 끝까지 가서 온 가족을 다 길거리로 내모는 상황까지는 만들지 말아야겠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봉제 공장이지만 일반 봉제 공장하고는 좀 다르게 저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처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글을 써놓으면 그 글을 검색을 해서 이제 거래처들이 저를 찾아서 오다 보면 수많은 젊은 사람이나, 사실은 제가 이게 꿈이었어요 하면서 오는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이거 돈 얼마 안 들겠지. 요즘 트렌드에 맞게 내가 이쁘게 옷 만들어 놓으면 팔릴 거야. 이런 어떤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붙들고 내가 하루에도 전화 통화를 수시로 받습니다. 받으면서 이제 거절하고 얘기 들어보고, 이 친구는 좀 한번 미팅을 해보고 들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또 사무실까지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면 사장으로서 기본기라든가 각오,
너무 없는 거야. 왠지 내가 이걸 벌려면 난 무조건 돈 벌 거야. 무조건 잘 나갈 거야. 이런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하다가 말면 안 되겠지. 하다가 말면 되겠지. 까짓 거 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아무리 혼자 하는 기업이라도 그것을 시작할 때는 여러 사람이 같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 있습니다. 결혼 일찍 했습니다. 26 되자마자. 저 지원 전혀 안 했습니다. 결혼식 비용만 지원했습니다. 한 2천만 원 채 안 들어갔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걸 왜 제가 해줍니까? 나도 우리 엄마한테 받지 않았는데. 본인이 적금을 들어서 처음에 500만 원을 저한테 갖다 줬습니다. 500만 원 갖다 주고 이거 가지면 결혼할 수 있느냐 물어봐서 할 수 있다. 오피스텔 보증금 500이면 얻을 수 있으니까 결혼하는데 뭐 문제 없어. 내가 결혼식은 해줄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 25살 때 그것을 얘기를 했어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25 하반기에 500만 원 더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26 되자마자 결혼한다고 하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방은 엄마가 네가 준 돈으로 얻어줄게 하고 제가 사는 집 근처에 다가구 주택 2층 방 2칸짜리 좀 집이 좀 허름해요. 1000에 40만 원짜리 월세 얻어줬습니다. 제가 사돈댁한테도 얘기를 상견례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내가 돈으로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은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건 내가 번 돈이고 나 살아야 된다. 좀 이기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돈들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은 제가 알 수 없죠. 아직까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삽니다. 물론 자기들끼리 내면의 갈등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둘이 싸워서 나를 불편하게 한다든가 자기 부모를 불편하게 한다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다. 저는 그 6남매에 제가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뭐 책에도 썼다시피 아버지가 가정하고는 좀 멀게 사셔서 엄마가 참 혼자서 많이 힘들게 사셨어요. 근데 엄마가 우리가 성장하는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 거는 없지만 우리 형제들은 다 지 앞가림 잘하고 살고 있고요. 뭐 돈 없이 시작했어도 다 건물도 갖고 살고 또 업체도 운영하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는 자식이 6이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 하나지 않습니까? 아들 하나. 근데 이 아들 하나를 제가 생각했을 때 옛날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농사는 1년 양식거리를 망치지만 자식 농사는 내 평생을 망친다. 그랬을 때 아예 어렸을 때부터 키울 때부터 저 아들하고 주고받는 거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대학교 갈 때까지 내 등록금은 대주겠다. 대신에 그 이상은 안 해주겠다. 대학 못 가면 그건 네 손해다. 그리고 되지도 않는 머리 갖고 남이 장애 간다고 따라가지 말고 네 머리 안 되면 대학 안 가도 돼. 그냥 공장 가도 되고 다 대학 가면 소는 누가 키우고 농사는 누가 져. 공장은 누가 돌려.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 대학은 이제 사회학과 진학해서 1학년 다니고 군대를 다녀왔죠. 그리고 복학을 안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군대까지 갔다 온 너를 내가 밥까지 먹여줄 순 없다. 그러니까 대학을 간다면 아직까지 이제 엄마의 의무가 남아있지만 네가 대학을 안 가니까 엄마 의무는 없으니 내 집에서 좀 나가줘라.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이제 성인으로서 출발하는데, 내가 계속 뒤에서 케어를 하게 되면 끝까지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15살에 나와서도 내가 스스로 살았는데 군대까지 갔다 왔으면 충분히 성인이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15살 그 어린 게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내가 15살 때 생각했을 때 본능적으로 지살궁리 다 합니다. 요즘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20살, 21살이 어린 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어디 가서 살든 누구한테 빌붙어서 살든, 그러고 이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도덕적으로 문제 없이 내가 키웠기 때문에 그 또 성향을 아니까 과감하게 또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자식 친구 중에 자식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색시 쪽에서 집이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자기 집을 팔아서 그걸 잘라서 자식 집을 그렇게 해주고 보냈는데 이 친구가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고 이거밖에. 안타깝죠. 그러면 이제 이 엄마 입장에서는 어떤 건데 그걸 해서 보냈는데 이거밖에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 소리를 들을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차라리 그냥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진짜. 그런데 이제 다 부모가 나같지 않지 않습니까? 선택은 진짜 내가 이것을 잘라서 나중에 쟤 주고 쟤한테 짐으로 살 것인가. 내가 능력이 안 되면 나는 점점 쇠퇴해 주는데, 아이는 또 자기 살겠다고 부모 안 챙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론은 내가 내 걸 쥐고 있지 못하면 자식한테 짐으로 밖에 더 남겠어요? 시작할 때 좀 냉정하더라도 저는 어렵게 시작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미 5060은 자녀 다 키웠어요. 머리가 다 컸어. 근데 이제 다시 우리 자식들이 자식을 낳아서 키운다라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행동을 바꿔서 될 것도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들이 하나였기 때문에 아예 키울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브랜드 옷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고서도 안 사줬습니다. 시장에서 바지 사다 주고요. 운동화 사다 주고, 가방도 시장에서 다 사줬습니다. 그때 애들 뭐 다 나이키 신고 막 그럴 때 저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능력이 그거 사줄 형편이 안 돼. 그리고 내가 네 옷을 깔끔하게는 입혀줘. 그리고 형편이 안 돼. 남이 저거 신는다고 나도 신고 입어야 돼? 나는 그거 용납이 안 돼. 그러고 저는 안 해줬습니다. 안 해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해서 벌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우리 엄마가 다 이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면 우리가 이만큼도 못 살 수도 있으니 너는 그렇게 살았으면 너는 더 열심히 살아서 네 자식한테는 잘해주고 살아라. 저는 운동하는 거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 달리기도 학교 다닐 때 꼴찌만 했고요. 다행히 이제 수영은 조금, 그거는 물에서 노는 건 좋아해서 수영은 조금 하는데, 지금까지는 운동이라고는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뛰었죠. 그러니까 일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운동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인데 유일하게 잘 걸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뛰는 거는 제가 못해도 걷는 것은 잘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곳은 좀 걸어 다니고, 일적인 거 아닌 경우는. 그게 전부지. 그리고 이제는 이제 나이가 60 되니까 여기저기서 조금 신호가 와요. 몸 관리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식사도 사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 해 먹고, 또
해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뭐 기름진 음식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운동한다고 하다가 더 병을 얻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자체를 좀 이렇게 소식하고 또 이제 그 건강한 식재료를 가지고 밥 먹고 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전 생각해요. 많습니다. 그 지금 현재 제 주변에 제 친구들도 많이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돈이 있든 없든 은퇴하고 나면 내가 특별히 잘하는 일도 없고 취미도 없으면 우울증 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놀러 온 한 친구가 제가 부럽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직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런데요.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저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굉장히 바쁩니다. 저는 글도 쓰고요.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최신 SNS 마케팅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전에 공부하던 그 어떤 단체 같은 데서 줌 강의가 계속 들어옵니다. 줌 강의 듣다 보면은 잠잘 시간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강의 한 초저녁에 한 2시간, 3시간씩 듣고 나면은 저녁에 이제 나머지 할 일 하다 보면 잠자는 게 1시, 2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퇴했다고 뭔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나는 인생을 좀 다시 살고 싶어. 내가 좋아했던 꿈이 뭐였는지. 저는 생각했을 때 나는 제일 우울하고 힘들 때 내가 꿈이 뭐였던가 찾았을 때 저는 그때부터 글쓰기를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퇴 후에 당장 굶어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그래, 내 노트북 하나 갖고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온라인 마켓을 해서 한번 도전해보자 하면 남들 1시간 할 때 난 2시간, 3시간 하면 되고요. 1년, 2년, 3년 그것만 파다 보면 선수 안 되겠습니까? 10년 후면은 프로 되고 직원 거느리는 회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꼭 돈을 들여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사진만 잘 찍어도 그 사진 갖고 내가 스토리를 만들고 하다 보면 그것도 나의 또 제2의 직업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0년은 현역으로 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퇴는 이제 진짜부터 지금부터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안녕하세요. 너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특별한 제안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50대 살다 보면 사실 참 속에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일단 50대쯤 되다 보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하고의 갈등 문제, 남편하고의 갈등 문제, 시부모님하고의 갈등 문제, 자녀들과의 갈등 문제, 친구 사이의 갈등, 속 터지는 일들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얘기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또 공감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마구마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특별하다면 괜찮은가요? 정말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면서 누구나 다 그 답답한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장에서의 일들, 친구와의 일들, 남편과의 일들, 자식과의 일들, 시부모님과의 일들, 이렇게 속 답답한 일들, 그런 거 경험했었던 거, 그때 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실 그런 위치 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듣고 되게 공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50대 이후로 많은 분들이 창업, 자영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한 2군데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50대
창업하면서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하는데 뭐가 힘들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주의하면 좋겠더라. 하다 보니까 또 알바생이 너무 힘들어. 또는 이게 또 임대료 문제 뭐 이런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이거 아내가 안 도와줘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자영업 하면서 힘들어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50대 분들의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즐거웠던 일, 잘 되는 일들, 힘들었던 이야기 나눠주시면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또 우리가 은퇴학교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들, 잘 됐던 일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새로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50대 50대.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그럼요. 분들의 이야기를 네.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렇죠. 50대 은퇴하고 나서 자영업을 해보니 이렇더라. 이런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그렇죠.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해주실 거고, 그렇죠. 은퇴에 대한 다양한 상담, 전략도 물론이죠. 같이 나누는 네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이제 링크 그렇죠. 누르시면 링크. 양식이 있거든요. 네. 그걸 써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저희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